이번 시간에는 사회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높게 본다면 전통적 사회에서의 조력의 활동,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활동을 모두 사회복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란 말을 쓰지 않지요.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를 사회복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오늘은 전부 소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사회적 목적, 사회적 책임, 사회적 후원, 사회적 노력, 이렇게 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용어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를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전통적 사회에서는 이것을 인보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선활동이라든지 또는 상부상조라든지 또는 향약에 나와 있는 환난상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민간 부문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그냥 사회복지라고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좀 포함시키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종교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란 용어를 가지고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회복지란 말로 사회보장, 그러죠? 헌법 제34조 2항에 보시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이란 말이 나와 있고,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 또 사회정책, 또는 사회계획, 또 사회개발, 사회봉사, 또는 사회공학. 사회공학이란 말은 앞서 제가 한번 다뤄봤었지요. 또 그러면 사회사업. 이게 바로 최협의의 가장 좁은 의미, 최협의의 사회복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혼용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혼용될 적에는 가장 좁은 영역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은 사회사업입니다. 도대체 이 사회사업이 뭘까? 사회사업. 지금 여기만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용어로 접근한다면 사회사업,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을 배우게 되면 전통적 사회사업론, 전통적 사회사업론을 보면 여기에는 개별 사회사업,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자, 이런 등을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통합론적 관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실천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사회사업이란 기존의 제도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생활을 보호하고 기존의 제도를 보충하며 사회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자, 오늘은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 노력에, 그래서 사회자를 사회적 노력, 사회적 노력이란 말을, 사회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별적, 종교 단위로, 불학 단위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중에 가장 좁은 영역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회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문화적인 이상에 대응하는 국민 생활의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 오늘날은 사회사업도 역시 국가와 사회의 노력, 사회적 노력이란 말을 씁니다. 또 사회사업이란 이런 덕에서 이제 넘어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자신의 사회적 기능의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유리하도록 사회 조직이나 구조를 복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전문적 활동이다. 이제는 국가 사회의 범위를 좀 더 미시화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는 2번에 보면 더넴이 제시했던 정의를 보시면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의 한 전문직으로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능력의 틀 안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성과 생활 수준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전통적 서비스.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 논지가 헤어졌죠. 또 그러면 거기 프리드랜드가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리드랜드 거니까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사업은 사회복지 중에 가장 좁은 영역으로 직접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기 보시면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전문 직업적 봉사활동이며 개인이나 집단 속의 개인을 도와서 그들의 사회적 내지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프리드랜더 인간관계 기술, 인간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전문 직업적 활동을, 전문 직업적 봉사활동을 사회사업이라고 이렇게 프리드랜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비교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비교해 보시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 시점이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되겠어요.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했을까요?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바람직한 상태, 적응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사업입니다. 그냥 적응 상태 또는 바람직한 상태로 복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지금에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에 있고 사회사업은 지금에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이상 사회건설인 것처럼 거시적이고 일반적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적 성격을 갖죠.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은 부적응 상태에 있는 특정 클라이언트,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집단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는 미시적이고 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정책이나 또는 법령의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의 모습으로 밖에 드러나 보이는데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제도, 정책, 법령보다는 실천, 사회복지 실천이나 실천의 보고서가 지식이나 또는 이론의 형태로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미래의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사전적,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이미 부적응 상태로 빠져버린, 이미 부적응 상태에 빠져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죠. 사후적, 소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보다 나은 무엇을 만들어간다는 생산적 의미를 미래의 있지 않는 이상적 사유를 만들어간다는 데 비해서 여기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적응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소비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있지 않는 어떤 이상사유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의미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말하자면 일어나지 않는 사회,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은 치료적 성격이 강한 거지요. 치료적 성격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으면 사회복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경직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사업, 사회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역동적이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했지만 사회복지라는 것은 거시적 접근이죠. 매크로적 접근이고 여기는 마이크로적 접근이다.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는 교재를 보시면 이상적이다. 사회사업은 실천적이다. 이상적이냐 실천적이냐. 무엇을 꿈을 꾸느냐라고 할 적에 여기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 그래서 시점을 가지고는 미래 이상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사회를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사회라고 이렇게 바람직한 사회, 사회통합이란 말을 썼어요. 거기에 비해서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복지시킨다는 말을 거기 보면 바람직한 인간, 이건 바람직한 인간이란 말로 이렇게 썼어요. 사유를 대상으로 하느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점에서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매크로적 접근이다, 마이크로적 접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밑에 일반적이며 보편적이며 매크로적 접근인데 비해서 개별적이며 선택적이며 마이크로적 접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제도나 정책으로 그리고 법령의 형태로 밖으로 드러난 데 비해서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실천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이론과 또 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식과 기술 나와 있죠. 사회복지는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법률 개정이나 정책 개정과 같은 이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다소 역동적인, 고정적이라는 말을 넘어 썼습니다만 역동적 성격을 갖습니다. 하면 역동적이라는 경직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또 기술적이고 지식적이다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거기처럼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이며 예방적이고 생산 차원인데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이며 소극적이고 또 치료적이고 소비적이고 이런 단어 그냥 나란히 있을까는 너무 우아해서 쓰기 때문에 같이 한 줄에 적어놨습니다만 사실은 아래로 내려서 써놔야 여러분들 비교하기 좋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사회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또 사회사업의 특징을 그냥 나오면 아, 사회복지와 비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다음에 사회사업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의 목적. 사회사업의 목적을 보통 핑커스와 미나는 4개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교재는 없지만 뒤에서 배울 것을 같이 이제 미리 보면은 리치몬드 리치몬드는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했냐면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 실천이란 줄 바꿔서 개인과 환경 간에 줄 바꿔서 개별적이고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 말은 그 개인이 이 개인 클라이언트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다. 부적응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적 조정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 발달, 퍼스널리티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것은 적응 상태로 복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부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를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영어 번역이 그렇습니다만 개인과 환경 간의 조정을 통하여 인격 발달, 이 말은 적응 상태로의 복귀를 돕는,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적응 상태의 클라이언트의 적응 상태로 복귀를 돕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리치몬드 여사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할 적에 핀커스와 미나 안에 사회복지 사업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사업의 목적은 핀커스와 미나는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근데 동네에는 이렇게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워커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나 사회사업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워커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의 목적을, 지금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 여기 나오는 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당면 문제 해결에 있었는데 지금은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능력 향상에 먼저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봤자 뭐해? 능력이 있어봤자 쓸 것도 없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체계의 연결을 도모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합니다. 능력을 갖춘,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능력도 갖추고 놀 마당도 깔렸는데 제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뭐 있으나 마나가 되겠네. 그럴 때 체계의 운용 능력 또는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합니다.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을.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개발, 새로운 정책 개발에 공헌하도록, 정책 개발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사회사업의 목적,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및 처리 능력과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문제 해결 능력, 처리 능력,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사람들과 체계들을 연결시킨다. 클라이언트와 체계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능력을 갖춘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말하자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본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체계들의 운영 능력을 지킨다. 네 번째 사회정책, 새로운 정책 개발과 개선에 공헌하도록 한다.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핀커스와 미나이 지지했던 사회사업의 목적이라 하고, 이것도 가끔 문득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의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 능력 향상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능력 향. 뭐 교육자, 조력자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사업의 기능을 보시면, 사회사업은 사람들의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사회사업은 사람들과 체계들 사이에 최초 연결을 수립한다. 사회사업은 사람들과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수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사회사업은 체계 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관계를 수정하고 수립한다. 사회정책의 개발과 수정에 기여한다. 물질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사회통제의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사업의 기능은 그냥 그렇게 읽어보는 걸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출제 비중은 좀 낮습니다만 안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사회사업 방법의 분류입니다. 사회사업 방법의 분류. 방법의 분류는 대상이나 또는 범위를 가지고는 사회사업 방법의 분류를 대상이나 범위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는 마이크로적 접근도 있고 메조의 접근도 있고 매크로의 접근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 중범위적, 거시적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미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 매조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집단과 조직. 오늘날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교통통신의 발달로 조직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짧게 볼 수도 있고 전 세계적, 소위 우리가 비정부 기구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조직의 범위라고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어느 정도까지 끌기에는 상대적 개념이 있지만 중범위적 입장에 조직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매크로적 접근에도 역시 조직이 들을 수 있고 지역사회가 들어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색주의 그리니즘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생태계 보존에 관련된 그런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이렇게 상대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접촉 방식을 통해서 여기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 방식과 간접적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접촉을 통해서 직접 접촉 없이도 뭐 이러니까 여러분이 박스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사업 방법 이 정도 보시고, 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전통적 방법으로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나눠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밑에 사회사업의 발전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의 발전 단계는 4단계 또는 5개 단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사회사업의 발전 단계는 전통적 단계 첫 번째로서 종교적 동기에 의한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사업의 단계.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사업의 단계. 먼저 쓰고 두 번째 단계는 반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수행되는 교재에 쓰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때 뵙겠습니다만 이 문장은 어려우고 반사회적 동기를 배제한 구빈사업의 단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반사회적 동기에 기반한 그러는데 반사회적 동기를 배제한 구빈사업의 단계. 그죠? 반사회적 동기를 배제한 구빈사업의 단계. 다음에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사회사업의 단계.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사회사업의 단계. 그런가 하면은 전문적, 전문직업적, 복합적 이걸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로 전문직업적, 복합적 동기에 의한 전문직업적 동기에 의한 복합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단계. 이렇게 이 단계를 두 단계로 5개 단계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사업의 단계는 문제가 뭐냐면 주는 사람의 마음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스티그마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자만의 입장을 공급자의 가슴 아픈 것만 생각하지 받는 사람의 마음 아픔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반사회적 동기에 의하게 되어 있는데 반사회적 동기를 배제한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구빈법 실시 이후 산업혁명까지의 비정상인 이게 바로 반사회적인 사람이죠. 반사회적 동기를 배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사회적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난하다고 빵만 청하는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 이전까지 에서 발생했던 단계로서 여기는 경제적 방법을 주로 하는 구빈사업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한 사회사업의 단계. 거기는 산업혁명 이후가 되겠죠. 산업혁명 여기 보면은 인도주의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던 단계로 종래에 무조건적, 비타협적, 일률적이던 자선사업을 지향하고 박애, 인도, 평등, 사회정의 등을 주요 동기로 한 단계로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진행하던 사회사업의 단계. 19세기, 20세기 초가 되겠고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의 단계. 전문직업적 동기에 의한 또 복합적 동기에 의한 이런 단계로 이제는 이 단계에 가서는 보편주의죠. 보편주의 운영 이념이 적용되는 단계는 전문직업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단계와 복합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여기는 2차 세계대전부터 2차 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업적 동기에 의한 또는 복합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단계 이렇게 발달했다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는 그동안 뜸했지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1장의 사회복지 기초를 마감을 짓고 다음 시간에 어찌보면 사회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의 특급 테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